예고편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길 도와주세요. 제 본명은 길 리서나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새벽 4시, 방콕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서연은 한국 대사관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셔츠는 땀으로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 쥔 여권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20대 후반, 짧게 자른 머리, 눈가에 옅은 흉터 하나.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사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사흘 뒤 서연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회색 콘크리트 건물, 높은 담장, CCTV가 사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내된 방은 3층 끝이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4m 남짓한 공간. 창문은 없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자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안경, 손에는 파일 하나. 그는 서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도현입니다. 앞으로 제가 신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서연입니다. 출생지는요?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가족은요?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에 무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단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성실히 답했습니다. 탈북 경로, 브로커 이름, 태국까지의 여정. 모든 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탈북자들은 대개 이야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날짜가 맞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이너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도현이 평소처럼 신문실에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드러낸 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현은 펜을 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리서나입니다. 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찰총국 특수부대 소자.
대남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귀순한 게 아니에요. 탈출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서울에서 일이 벌어져요. 도현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테러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장소, 시간, 공작원 이름까지. 도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지금도 안 믿으시겠죠?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3번 출구 근처에 회색 2층 빌라가 있어요. 거기 지하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작원 4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름은? 도현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장소, 암호, 접선 방식, 특징.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도현은 곧장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습니다. 위장 귀순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함정 아닙니까? 근데 정보가 너무 디테일한데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단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그날 밤 특수팀이 출동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회색 빌라. 2층 건물, 녹슨 대문, 깨진 화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발견된 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폭약 3kg, 타이머 장치, 위조 신분증 5장, 암호 노트. 국정원 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현은 보고를 받고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찾으셨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믿어주실 건가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신뢰로.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12명의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서연이 제공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지도, 사진, 이름 목록. 그리고 맨 위에 큰 글씨로 48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거는 성공했습니다.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성호 팀장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 20년 넘게 대북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강 요원, 솔직히 말해보게. 이 여자 믿을 만한가?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옆자리에 앉은 최윤정 선임요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정확해. 위장 귀순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일부러 진짜 정보를 줘서 신뢰를 얻은 다음 나중에 가짜 정보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요? 48시간 안에 테러가 일어난다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조심해. 이 여자 절대 혼자 두지 말고. 도현은 다시 신문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창문도 없는 방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하시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나머지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도현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광화문 근처 오피스텔 8층 802호. 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공작원 이름은 김진수. 가명입니다. 40 초반, 키 173cm, 왼쪽 귀 뒤에 점 하나 있어요. 평소엔 택시 기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도현은 받아 적었습니다. 접선 암호는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면 상대가 내일은 비 온대요라고 답합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도현은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힘드시면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할게요. 남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날 밤 특수팀이 광화문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 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802호 문 앞에 4명의 요원이 섰습니다. 한 명이 노크했습니다. 택배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 초반, 왼쪽 귀 뒤에 점. 서연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택배 시킨 거 없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요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요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걸렸군. 새벽 2시, 도현은 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2번째 검거 성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진수 씨 다치진 않았어요? 무사합니다. 그래요. 서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도 저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북에 가족이 있으니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했습니까? 처음으로 도현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임무였지만 전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진짜로.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탈북하다가 잡혔어요. 아마 지금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2번 연속 정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최 선임이 반박했습니다. 위장 귀순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어요. 신뢰를 쌓은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머지 정보를 무시하자는 건가요?
아니, 확인은 하되 함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자는 거죠. 박 팀장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췄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계속 진행하되 모든 작전에 백업팀을 투입하겠습니다. 강 요원, 자네는 그 여자한테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게. 알겠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신문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자는 걸까? 도현은 며칠 동안 지켜봤지만 서연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얕은 잠만 잤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된 걸까?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복도 끝에서 최선임이 다가왔습니다. 강 요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무슨 말씀이신지 다 보여. 내가 저 여자 보는 눈빛. 최선임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일이 뭔지 알지? 정보 수집이야. 저 여자가 진짜든 가짜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보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고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 안 주무세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여기.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편한 곳인데도 편하지가 않네요. 이상하죠? 도현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도현 씨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믿어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일어섰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겁니다. 도현 씨. 문을 나서려던 도현이 멈췄습니다. 제가 끝까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거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코엑스 근처 원룸. 가짜 신분증과 통신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작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놓쳤습니다. 현장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최소 6시간 전에 떠난 것 같습니다. 박 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제길. 정보가 샌 건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함정이었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우릴 속인 건가? 그는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의 표정을 보고 도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놓쳤다는 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도현은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늦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우는 모습을 본 건 믿어주세요. 제발. 도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 그리고 아직 2명의 공작원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5개째였습니다. 남은 공작원은 2명. 하지만 단서는 끊겼습니다. 3번째 검거 실패 이후 나머지 공작원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졌고 접선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바꿨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놓친 1명 때문에 전체 작전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 시간표는 의미가 없어요. 도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겁니까? 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죄송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을 보니 그녀가 누구보다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틀 동안 3명 잡아놓고 정작 중요한 2명을 놓쳤어. 죄송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라고. 최선임이 비웃었습니다. 강요원, 아직도 저 여자 믿는 거야? 이게 다 계획된 거라고. 우리 병력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고 정작 중요한 목표는 놓치게 만드는 거라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결과가 증거잖아.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요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오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너무 쉽게 정보를 줬다니까. 위장 귀순 맞는 것 같은데. 박 팀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2명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요? 단서가 없는데. 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서연 씨를 미끼로 쓰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선임이 물었습니다. 공작원들은 서연 씨가 귀순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제거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밖으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박 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저 여자는 보호 대상이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남은 건 18시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 팀장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오게. 그게 전제 조건이야. 마이너스. 도현은 신문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도현이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끼 작전, 위험성, 성공 가능성. 모든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뭐가요? 하겠다는 거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현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위험해요. 당신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한 명을 놓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제가 위험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북한에선 죽은 사람이에요.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 도현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는 제가 끝내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도현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왜요?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도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 회색 티셔츠, 운동화. 머리는 모자로 가렸습니다. 귀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도현이 작은 이어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하세요. 네. 그리고 이건. 도현이 작은 버튼을 꺼냈습니다. 비상신호기예요. 누르면 우리가 즉시 투입됩니다. 서연은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홍대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연이 과거 접선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도현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아요. 왜요? 도현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도현은 잠깐 그녀를 보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도현은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주변에는 사복요원 6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도 감시 인력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째.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습니다. 도현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아무 움직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3시간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도현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재킷, 야구모자, 마스크.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카페 안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앉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테이블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적하세요. 도현이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한 명의 요원이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10초 후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카페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요원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칼칼이. 남자는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추격. 전 요원 추격.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도현은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그 순간 카페 창문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낮췄습니다. 도현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오토바이로 도주. 도현은 서연을 안고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현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쳤습니다. 2명 모두 놓쳤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밤 11시 국정원 대책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완전히 엿먹었어. 누군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요원 1명 부상, 민간인 여럿 놀라고, 용의자는 둘 다 놓치고. 박 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제 5시간 남았어. 5시간. 그 안에 2명을 찾아야 한다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현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선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어. 저 여자가 우릴 이용한 거라는 거.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요원, 정신 차려. 우린 속은 거야. 아니에요. 도현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거짓말 안 했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눈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최선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맘대로 해. 난 모르겠어. 도현은 신문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 씨. 도현이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쟤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요. 도현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만하세요.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놀라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5시간. 충분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도현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요. 복도에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5시간. 두 사람은 마지막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도현과 서연은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 사진,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공작원들은 항상 백업 장소를 준비해요. 메인 거점이 노출되면 움직일 곳을요. 백업 장소요? 네. 보통 3곳을 정해둡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첫 번째가 막히면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막히면 세 번째로. 도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조용한 곳.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서연이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기 쉬운 곳이어야 해요. 고속도로나 지하철역이 가까운.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도현이 따라봤습니다. 구로구 폐공장 지대. 네. 옛날 공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도 없고 CCTV도 적고.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한번 사용했던 곳이기도 해요. 도현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좌표 보냅니다. 새벽 2시 30분. 구로구 폐공장 단지. 어둠 속에 녹슨 철골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도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특수팀이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12명의 요원이 3팀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도현과 서연은 뒤쪽 차량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박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그녀가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건물. 2층 끝방. 무전기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요원들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분, 2분, 3분.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발견. 2층에 2명 확인. 확보. 확보. 저항 없음. 검거 완료. 도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도현은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현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요원들이 용의자를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새벽 5시. 국정원 회의실. 박 팀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 리선아 씨.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요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최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의심해서. 괜찮아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최 선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전 9시. 도현은 서연을 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정착 지원팀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새 신분, 주거지, 생활비 지원 등을 담당하실 분들이에요. 네. 서연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복도에 섰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무 끝났으니까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씨도요.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도현이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잡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기 직전 그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주 후, 서연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서현. 주민등록증, 통장, 건강보험증.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작은 원룸도 배정받았습니다. 마포구 골목 안쪽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간단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현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3주 후, 서현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 봄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여자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직원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서현은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에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쉬는 일상. 반복적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꿈, 추격당하는 꿈. 그럴 때면 땀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야. 나는 안전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현이 고개를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문 닫았. 알아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와도 될까요? 서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업무로 온 거 아니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강도현으로 온 겁니다. 서현의 손에 쥔 행주가 떨렸습니다.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도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도현이 카운터에 팔을 얹었습니다. 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당신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요?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현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궁금해서요.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서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지금 문 닫았는데요. 그럼 내일 올게요. 오늘 마셔요. 서현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특별히 고마워요. 서현은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요. 서현이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이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도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저 일하는 중인데요. 문 닫았잖아요. 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이야기할 건데요? 아무거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카페 일은 어떤지. 별거 없어요. 그래도 듣고 싶어요. 서현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이야기, 카페 손님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 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서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서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세요. 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내일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아니요. 서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도현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직전 뒤돌아봤습니다. 서현 씨. 네. 행복하세요. 서현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노력할게요. 아니.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해지실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서현은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유리창에 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8시간의 공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카페 봄날의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현이 직접 심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무언가를 키우는 일. 그것이 평범한 삶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현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네, 점심때 정신 없었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작은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음식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도현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네요. 조심해서 오셨어요? 네. 도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현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 씨.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 행복하세요? 서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컵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행복이 뭔지 잘 몰라서요. 서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선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전부였으니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해요. 이게 행복인가 싶어요. 어떤 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카페에 오는 것,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 서현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 도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화요일을 기다려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5월. 서현은 도현에게 제안했습니다. 산책할래요? 지금요? 네. 날씨 좋잖아요.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 왜요?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북한에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달라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중 하나예요. 그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서현이 웃었습니다. 도현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가의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어깨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도현 씨. 네. 물어봐도 돼요? 뭘요? 왜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신문하고 정보를 얻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 지금은요? 지금은 도현이 서현을 봤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왜요? 좋아해서요. 서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를요? 네. 도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현은 강물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기다렸습니다. 저는. 서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해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도현이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현이 그를 봤습니다. 같이요? 네. 같이요. 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6월. 서현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카페 일도 능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서현아,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서현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7월. 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갈까요? 놀러요? 네. 여행이요? 서현은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저 여권도 없는데. 국내 여행이요? 바다 보러 갈래요? 바다. 서현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요.